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실은 되도록이면은 가십성 기사 또는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신변 잡기에 관한 거라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쓸데없이 파헤치는 거라든지 이런 그러한 스토리는 여러분과 공유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되게 가짜 뉴스도 많고 확인도 안 되고 대신에 반향은 꽤 큰 편이어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그런 뉴스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불거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 크리스찬 디오르 이 파우치를 받았다. 라는 의혹 제기는 사태가 매우 심각해지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그 전모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재영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목사로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주 활동 부대는 한국 그리고 북한을 이제 여러 차례 오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강연도 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일운동의 내용, 그 통일운동의 진정성, 이런 것들은 일단 그 이제 차치하고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한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재영 목사, 최 목사. 이 사람이 작년 1월에 이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대통령 후보였던 대통령 후보의 부인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지요.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그 대북관에 대해서 뭔가 조언을 하고 싶다. 그대로 가시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그런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그 남북 관계에 대한 또는 대북관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 작년 9월 달에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직 그 한남동 본관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서초동에 있는 그 아크로비스타 원래 살던 그 아파트에 계속 거주를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 아크로비스타 그 건물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던 쿠바라 콘텐츠라는 기획회사의 그 사무실, 이제 이 사람이 일로 온 겁니다. 찾아온 겁니다. 아무나 간다고 그래서 대통령 부인, 이때는 이제 대통령 부인이 돼 있던 그 시기인데요. 작년 9월이면. 아무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아크로비스타 이제 입구에는 대통령실 경호팀들이 다 나와 있었지요. 근데 그 경호팀들한테서 보안 검색 다 받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영부인한테 확인을 하고, 이래가지고 가서 영부인을 만난 겁니다. 이제 그때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크리스찬 디오르 파우치 백 300만 원짜리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전달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이걸 자꾸 왜 사오셔요? 자꾸 이런 거 안 해요.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완강하게 거절의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계속돼 왔음을 암시하는 그런 이제 말인데요. 제발 하지 마라.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또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활동하고 싶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매몰차게 뿌리치지도 못하고 이왕 마주 앉았으니 이제 그런 얘기가 오고 갔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상을 보면은 그 파우치백을 돌려보냈는지 아니면 그걸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들어갔는지 뭐 그런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지금 보도된 걸로는 김건희 여사가 그 선물을 받았다. 받기는 받았다. 지금 그렇게 그 서울의 소리하고 스픽스 그 유튜브 방송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매우 그 좀 악성이라고 할까 이런 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10번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이렇게 10번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딱 2번을 만났답니다. 2번을 만났는데 그 2번은 명품을 준비했을 때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런 것도 말이 앞뒤가 틀리고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매우 그 말 자체가 좀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 만나자고 하면서 10번 다 뭔가 선물을 들고 가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8번은 선물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뭐 드릴 것이 있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만나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거절당하고 기니 전달할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런 만남만 성사가 됐다는 뜻인지 아무튼 매우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장인수 기자가 그 최재형 목사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2년 6월 달에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을 전달했던 3개월 전 이때도 역시 이제 대통령 부인 신분인데 당선 축하를 한다라면서 그 당선 축하 선물을 바로 그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전달했는데 180만 원어치 180만 원어치니까 뭐 샤넬 향수 그다음에 샤넬 화장품 세트 이런 것들을 전달을 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작년 6월에 샤넬 향수하고 화장품 세트 180만 원어치 3개월 뒤 9월에 크리스찬 디오로 명품 파우치백 이렇게 2차례 전달을 했다. 이제 그런 겁니다. 특히 매우 또 악성인 그러한 그 멘트가 있는데요. 뭐냐면 그때 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났는데 만나는 중에 김건희 여사가 어디로 통화를 하더랍니다. 그 통화가 뭐였느냐? 금융위원 임명하라고. 아 잠깐만. 금융위원 임명하라고. 아 잠깐만. 그러니까 마치 그 금융위원회 그 위원을 김건희 여사가 인사에 개입하는 것처럼 그것이 잠깐 그 전화통화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이러한 그 영상물이라든지 또 그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했던 그 장치들 그리고 이러한 그 만남을 만든 어떤 기획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도촬이라고 그러죠. 도둑 촬영. 예. 손목시계에다가 그 영상 촬영 장치를 넣어가지고 들어가서 만났다는 거지요. 왜 이런 게 경호팀에 의해서 미리 발각이 되지 못했는지, 왜 이렇게 미리 사전에 점검이 되지 못했는지, 참 이런 것도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도대체 지금 대통령실 경호팀이 제대로 일을 하고는 있는 것인지 아마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 부인을 만나는데 그 사람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거기에 비밀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비밀 마이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지금 김색을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냥 영부인께 전화드려가지고 지금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내가 그 만날게. 이래가지고 되니까 자 보안 검색 대충 해. 이렇게 해서 지금 만난 겁니까 혹시? 아무튼 그게 다 서울의 소리에서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하고 서울의 소리하고 다 이걸 미리 기획을 했다. 짬짬이를 했다 이런 거지요. 준비를 했다 이런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만났다 이런 겁니다.
또 여기에는 제3의 인물이 개입을 하는데 바로 그 파우치백 그걸 누가 샀느냐 봤더니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 기자라고 있습니다. 이명수. 그 사람이 사비로 개인 돈으로 샀다는 거지요. 그 디올 파우치백하고 그다음에 샤넬 그 아까 말씀드린 향수 화장품 세트를 이 사람이 샀었다는 겁니다. 이명수 기자는 누구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그 대선 국면에서 그 김건희 여사하고 7시간 동안이나 통화를 했던 그 녹취록을 까발려가지고 크게 물의를 빚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명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뒤로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대표, 그 다음에 이명수 기자, 지금 손해배상을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고 있는데 서울의 소리가 그 점을 들어서 악연이 깊은 사이다. 대통령 부인을 향해서 악연이 깊은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 시각 총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전모입니다. 그 JTBC가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하기를 그 명품 가방, 그 다음에 몰래카메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울의 소리에서 준비를 했고 그것을 최재형 목사가 심부름꾼처럼 가서 그것을 이제 그대로 촬영을 해온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코너에 몰려 있다가 살판 났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 박주민 원내 수석 부대변인, 환준호 의원 다들 지금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 책임 있는 해명을 바란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놔라. 300만 원짜리를 받았으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어떤 대가성이 있었던 것이냐? 혹시 인사청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었던 건 아니냐? 그리고 그 명품 파우치백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소장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최재형 목사하고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최재형 목사의 관계를 좀 소상하게 해명을 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국힘 쪽으로 이제 좀 따로 묶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꼬리를 빼거나 사리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하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현주 전 의원은 김건희 특검 차제에 아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획된 접근이고 정치 공작이다. 기획된 접근이고 정치 공작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결론 요약. 첫 번째, 대통령실의 경호팀 그리고 수행 비서들의 그 이 참모진 이 시스템이 거의 무너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대통령의 먼 친척도 아니고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보안 검색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 공항의 검색대를 통과해도 이보다는 더 철저히 하겠어요. 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도 이보다는 철저하겠다고요. 어떻게 몰래카메라, 녹음기 등등이 통과를 하는데 그게 그대로 그냥 통과가 되냐고요. 해오각성,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크리스천 파우치백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접근해가는 사람이 테러 분자였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어떤 매우 악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번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제2, 제3의 접근이 또 없으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그 사이 동안에 지금 작년 9월에 있었던 일이 지금 1년 2개월 만에 이렇게 터져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년 4월 총선 직전에 3월 말 내년 3월쯤에 이 비스무리한 사건이 또 뻥뻥 터져나오면 그때 어떡할 겁니까? 두 번째는 청탁금지법 여부입니다. 이것은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 백이 현재 어디 있느냐? 지금 야당이 그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의 소리가 그 취재에 동원했던 이른바 몰래카메라 그것도 대통령 부인한테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간 이 취재 윤리 지금 유튜브의 일부 그 채널과 그 유튜브를 빙자한 그쪽에 소속된 사람들은 윤리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사가 된다. 뭔가 저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 만한 사안이다. 그러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접근하고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함정 수사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적절한 상응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가지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